결승전 1라운드는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상호 토론 20분, 작전 타임 2분 후 상대를 공격하는 일침 토론 12분, 심사위원 질의응답과 최종 발언으로 마무리된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성이 의무적 교육으로 이행돼야 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다 입장이죠. 서울대 잘못된 만남 팀부터 모두 발언 시작하시죠. 2014년 5월 26일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됐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학생들의 인성 향상을 목적으로 둔 이 법안은 인성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규제 측면이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중요한 건 물론이거니와 그 실효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만남, 인성교육 법제 의무화 실효성 있다. 한 아이가 자라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속담의 의미는 한 아이가 온전히 자라나는 데까지 그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성교육 법제 의무화의 방안으로 제기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러한 본질을 망각한 옥상옥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수사로 가득 찬 형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인성교육 법제 의무화의 실효성을 부정합니다. 언행 불일치, 인성교육 법제 의무화 실효성 없다. 두 팀의 열띤 공방이 지금 시작된다. 교육기본법이나 교육과정 총론을 보게 되면 사실 그 교육의 목적 자체가 인성함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대 교육 중에 인성교육을 강조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사실은 인성을 개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무엇을 하나 더 끌어와가지고 의무교육해야 된다, 인성교육해야 된다가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성교육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 점에 동감합니다. 지금의 공교육 체제 내에서도 그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현행 교사들이 사실 얼마나 업무가 많은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는데 과도한 행정 업무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희는 인성교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진흥원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아이들을 위해서 잘 해낼 수 있는 교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인성 함양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법이 명시한 그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 속에 이러한 것들이 화학적으로 녹아들고 정말로 이 교육 기본법에 맞게 교육 과정이 시행됐어야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뭔가 누더기식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이 교육 시스템의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교육진흥법이 누더기식의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일단 인성교육진흥 법안을 검토를 해보면 예. 일단 그 모든 그 결정권은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정이나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 있는 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법안을 검토해보면 노력하겠다,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적인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에 관계없이 그렇게 만장일치식으로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법안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게 사실입니다. 추상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논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서 많이 정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인성교육진흥법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체겠죠. 그 주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국가는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진흥위와 진흥원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학교 수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학교 현장에서 어떤 수업 받고 있습니까? 주의식 교육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 학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연계된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서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육부 담당자 이런 분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예. 일단 학교에 가봤습니다. 강남의 모 학교에 가봤는데 그쪽에서 이제 인성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선생님들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성교육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을 보면 제일 시수가 적으신 뭐 중국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막내 선생님 혹은 심지어 그 재정 지원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인성교육 용역에 그걸 맡기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구청에 보고를 하고 그것이 교육감에게 보고됐을 때 그것은 인성교육 실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의의가 과연 실제로 있을지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업이 적은 선생님이 인성교육에 참여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인성교육을 그 역량을 갖춘 선생님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에는 그 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원에서 1년에 정확히 몇 시간을 정해서 연수를 보냅니다. 더 이상 그냥 쉰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어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양질의 교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 우리가 사실 수많은 교육 정책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을 크게 못 거뒀습니까? 교육 100년지 대계입니다. 100년 앞을 바라보고 세워야 하는 게 바로 교육개혁입니다. 근데 법안이 완성이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시행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어 선생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인성교육에 대해서 가슴으로 고민하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반드시 뭐 인성교육을 어떤 뭐 의무화해가지고 특정 유형의 인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도 인성교육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미국의 학교 개선법입니다. 1994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 낙오자 방지법 등 법제와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제도인데 2010년 연방정부 교육보고서, 2007년 미국 교육부 보고서 따르면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없음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인성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학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36개 주에서 인성교육법 제정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법을 제정한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인성이 확 바뀔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법을 제정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물론 그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세월호